안녕하세요, 라큐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였던 게임 오브 골드 핸드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최종화의 핸드와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직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은 먼저 게임 오브 골드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마리아호가 킹팔 옵수스로 버튼에서 레이즈. 그런데 여기서 정글맨이 퀸 세븐 수릿으로 3.6x 사이즈 3벳을 하네요. 마리아는 콜합니다. 플랍은 97 듀스, 투톤보드가 떨어졌네요. 마리아는 원 오버카드와 백도어 드로우들이 있고 정글맨은 세컨 페어를 맞춥니다. 정글맨이 여기서 팟의 3분의 1 정도를 컴뱃을 하네요. 그리고 마리아는 백도어가 있기 때문에 콜. 턴에는 무서운 카드가 떨어졌네요. 클로버 4가 떨어집니다. 정글맨은 뱃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서 책을 하는데요. 마리아는 여기서 킹 플러시 드로우로 팟의 70% 정도 되는 배팅을 합니다. 정글맨은 일단 세컨 페어가 있기 때문에 콜을 하네요. 그런데 리버에 3 클로버가 떨어지면서 마리아가 플러시를 완성하게 됐네요. 여기서 정글맨은 세컨 페어가 있기 때문에 에코티가 조금은 있어서 마리아가 올인을 한다면은 조금 어려운 스팟을 맞이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글맨이 동크로 올인을 합니다. 팟의 6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정글맨이 세컨 페어로 에코티도 있고 해서 굳이 블러프로 돌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포커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정도 되는 세기의 핸드로 배팅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배우잖아요. 딱 지금 정글맨이 들고 있는 세컨 페어 정도가 중간 정도 세기 핸드인 것 같은데 이거를 블러프로 돌리는 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마리아는 벌써 신났죠. 입이 지금 이미 우승한 사람의 입이고 당연히 이건 콜을 하고 결국에는 이 핸드를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핸드를 라이브로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세컨 페어면은 마리아한테도 지금 미스한 블러프들이 있기 때문에 세컨 페어도 에쿼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핸드로 동크 블러프를 한다니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바로 GTO 위자드를 한번 켜서 정글맨의 플레이가 좋은 플레이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O 위자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프리플랍 레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보통 온라인 토너먼트의 헤즈업 핸드를 리뷰를 할 때는 여기 있는 MTT의 헤즈업 레인지를 씁니다. 여기서 적당한 이펙티브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프리플랍 레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여주는 레인지가 어떤 레인지냐면요. 온라인 토너먼트처럼 각 플레이어가 8분의 1 빅블라인드씩을 내는 상황에서의 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게임 오브 골드는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 토너먼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빅블라인드 엔티 형식의 게임입니다. 이게 원래 테이블에 8명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처럼 빅블라인드 엔티를 하든 온라인처럼 모두가 나눠내는 엔티의 방식을 채택을 하든 그게 크게 수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엔티는 돌아가면서 내든 다 같이 내든 결국 모두가 똑같은 양만큼 내게 되니까요. 그런데 헤즈업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온라인 헤즈업에서는 각 플레이어가 8분의 1 BB씩 내서 결국 NT는 4분의 1 BB만 쌓여 있는데요. 이런 오프라인 토너 형식의 포맷에서는 빅블라인드가 1BB를 내기 때문에 온라인에 비하면은 NT가 4배나 더 많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헤즈업 레인지를 그대로 쓰기에는 오프라인의 토너 형식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냐? 최근에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커스텀 솔루션을 보시면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프리플랍부터 솔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적절한 값을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프리플랍부터 솔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졌던 환경을 바탕으로 값들을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스택 사이즈는 67.2BB 정도가 있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빅블라인 NT인지 각 플레이어마다 내는 NT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빅블라인드가 1BB만큼 NT를 낸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림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림프 옵션을 켰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이징 관련 옵션인데 이거는 제가 선수들 영상을 보고 선수들이 실제로 활용한 사이즈를 가지고 입력을 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먼저 버튼의 레인지입니다. EBB로 오픈을 하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마리아가 오픈을 했던 킹팔 옵스도 오픈할 수가 있는 핸드입니다. 여기서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정글맨의 레인지인데요. 솔버는 퀸7 수딧으로 레이즈를 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이건 아마 퀸7 수딧으로 3벳을 했을 때 퀸7 수딧보다 강한 핸드들은 콜을 하고 퀸7 수딧보다 약한 핸드들은 폴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콜을 하는 거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정글맨은 3벳을 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3벳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는 버튼이 3벳에 방어하는 레인지인데요. 마리아가 실제로 방어를 했던 킹파로 옵스도 100% 빈도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저 포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킹파로 옵스 같은 안 좋은 핸들을 3벳 콜하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해저 특성상 레인지가 서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킹파로 옵스 정도면은 충분히 3벳에 방어를 할 수 있는 핸드가 됩니다. 여기서 콜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드는 9 다이아 27 클로버. 자, 여기는 이제 정글맨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나와 있는데요. 배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게임과 맞도록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은 사이징이 그렇게 선호가 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정글맨이 컴뱃을 했던 세컨페어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징보다는 작은 사이징을 확실히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맨이 약 3분의 1 사이즈로 컴뱃을 하고, 마리아는 여기서 콜을 했는데요. 마리아가 콜했던 킹 파로 옵스도 킹이 클로버인 경우에는 100%콜 또는 레이즈입니다. 마리아는 스탠다드하게 콜을 했고요. 그리고 턴에는 4 클로버가 떨어지죠. 여기서 정글맨이 가지고 있는 세컨 페어 같은 경우에는 뱃이 그렇게 선호가 되지가 않습니다.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이기 때문이죠. 딱히 배탈 유인이 없기 때문에 정글맨도 여기서는 뱃을 하지 않고 책을 선택을 했고요. 마리아는 여기서 66% 사이즈로 뱃을 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요. 실제로 뱃을 했던 킹파 롭스 같은 경우에도 킹이 클로버라면은 무조건 뱃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핸드 자체로는 쇼다운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 리버의 클로버가 떨어지면은 또 크게 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대방이 컨티뉴하는 많은 레인지를 블락하고 있어서 좋은 블러프로 보입니다. 여기서 뱃을 마주한 정글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븐을 들고 있죠. 세븐 같은 경우에는 뭐 콜을 할 수도 있고 폴드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글맨이 가지고 있던 퀸 세븐 수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콤보가 굉장히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퀸 세븐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콜을 하는 경계선 핸드인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리버는 3클로버가 떨어지는데요. 과연 세컨 페어로 동크 올인을 하는 레인지가 있을까요? 정답은 세컨 페어로 동크 올인 쌉 가능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세컨 페어로 필터를 걸어보면 올인이 80%죠, 거의. 그리고 책이 20% 정도가 됩니다. 저도 이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 이러한 전략이 생겼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레인지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레인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BB의 레인지가 스몰 블라인드의 레인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에쿼티를 보셔도 에쿼티가 거의 7대 3이죠. 이 정도면 거의 압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시면 플러시 같은 경우에 빅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레인지의 70%가 플러시지만 스몰 블라인드는 43%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바텀 레인지의 경우에도 빅 블라인드는 바텀 레인지가 세컨 페어랑 그리고 바텀 페어인데 반해 스몰 블라인드는 바텀 레인지가 에이스 하이랑 킹 하이 그리고 완전 쓰레기 핸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빅 블라인드가 굉장히 유리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유리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핸드로 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올인을 하게 되면 스몰 블라인드는 레인지의 거의 절반 이상을 폴드를 하게 됩니다. 이 리버 올인이 사이즈가 60%인데요. 빅 블라인드는 여기서 팟의 60%만 투자하더라도 팟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스몰 블라인드가 MDF라고 하죠. 의무 방어 빈도를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스몰 블라인드의 방어 전략을 보면 보통은 플러시랑 스트레이트로 방어를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셋, 투페어, 오버페어, 탑페어는 거의 다 폴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뭐 에이스 하이, 킹 하이, 그리고 쓰레기 핸드는 당연히 폴드고요. 그럼 여기서 빅 블라인드가 동크 올인 레인지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노드락으로 한번 동크 레인지를 없애보겠습니다. 모든 핸드를 책으로 바꾼 다음에 락을 걸어줄게요. 이렇게 빅 블라인드가 모든 핸드로 책을 하고 동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스몰 블라인드는 이렇게 극소수의 아주 강한 핸드로만 올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에이스 플러시, 킹 플러시, 그리고 일부의 퀸 플러시만을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트레이트, 셋, 투페어, 뭐 오버페어, 탑페어 이런 핸드들은 정말 행복해하면서 쇼다운을 싸게 볼 수가 있죠. 동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EV 차이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컴페어 노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왼쪽은 방금 만든 동크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아까 봤었던 동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빅블라인드의 EV가 원래는 42.31이었는데 40까지 떨어진 모습이죠. 굉장히 많은 EV를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스몰 블라인드 관점에서 보면은 EV가 16.7에서 19가 된 거니까 거의 10% 이상이 EV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블라인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크를 안 해주기를 엄청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원래의 상황으로 동크가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넓은 동크 레인지가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빅블라인드가 이렇게 압도적인 에쿼티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플러시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레인지 분포가 생겼는지를 턴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전략은 마리아가 턴에서 블러프를 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클로버 수디텐드로 필터를 해보면은 당연히 많은 플러시들을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턴에서 베팅을 하는 플러시 중에서 이렇게 3클로버가 포함된 플러시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핸드들은 일단 리버에 3클로버가 떨어지면서 다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플러시 콤보가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클로버가 없는 옵스트 핸드들을 스몰 블라인드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익스클루드로 들어가서 클로버를 누르시게 되면 옵스트 핸드 중에서 클로버가 없는 핸드들, 그러니까 플러시를 완성시킬 수 없는 핸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책도 많이 하는데 벳도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클로버가 없는 킹잭 옵스트, 클로버가 없는 킹텐 옵스트 이런 것도 다 벳을 하고 뭐 클로버 없는 6오, 잭8, 퀸10 이런 것도 다 벳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버에 클로버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필연적으로 플러시를 완성하지 못한 쓰레기 핸드들을 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핸드 중에 클로버가 한 장 있는 핸드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클로버가 한 장 있는 핸드들의 거의 60%가 체크를 하고 벳을 하는 거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면은 에이스 클로버가 있는 핸드들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리버에 넛 플러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정글맨 빅블라인드의 레인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정글맨 빅블라인드의 전략인데요. 여기서 클로버가 없는 핸드들로 한번 필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클로버가 없으면은 거의 다 폴드를 해요. 그 와중에 이제 올인하는 핸드와 콜을 하는 핸드도 있는데요. 콜하는 핸드를 보시면은 다 이제 뭔가 맞춘 친구들이에요. 이제 7파켓은 셋이죠. 셋이거나 아니면은 뭐 탑 페어, 아니면 세컨 페어, 아니면 적어도 바텀 페어라도 맞춘 핸드들로 방어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글맨이 턴에 방어를 한 순간 리버의 클로버가 떨어지게 되면 정글맨 레인지에는 페어도 못 맞춘 핸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마리아가 리버에 클로버가 떨어졌을 때 많은 쓰레기 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레인지를 보유하고 있던 거랑은 크게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클로버가 있는 핸드들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정글맨은 옵스트 핸드 중에서 클로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거의 폴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레이즈도 16%밖에 안 하죠. 클로버가 한 장 있는 옵스트 핸드의 경우에는 거의 80%를 콜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글맨은 리버에 클로버가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은 플러시 콤보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버에서 정글맨이 레인지상 정말 크게 유리하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동크 올인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에쿼티가 어느 정도 있는 세컨 페어를 블러프 올인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버에서의 정글맨의 액션 차례로 돌아왔는데요. 당연히 플러시들은 밸류로서 동크 올인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올인을 할 때 밸류 핸드로만 올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밸류 핸드로만 올인을 하면은 당연히 마리아가 전혀 콜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올인에는 블러프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강한 핸드로 올인을 가져갈 때는 블러프로서는 그와 반대로 가장 약한 핸드들을 보통 많이 포함을 시켜서 폴러라이즈된 뱃을 우리가 많이 구현을 하죠. 그럼 우리 레인지에서 가장 약한 핸드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클로버가 있는 핸드들은 다 플러시를 완성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턴에서 봤듯이 클로버가 없는 핸드들은 적어도 뭔가 하나를 맞춘 핸드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블러프 해야 되는 쓰레기 핸드들, 그러니까 바텀 레인지는 바로 바텀 페어와 세컨 페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시면은 세컨 페어가 에쿼티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텐7, 잭7 얘네는 다 에쿼티가 33% 정도가 있죠. 이 정도면 사실 에쿼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블러프를 안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블러프할 핸드가 없어요. 그 밑에는 이제 바텀 페어가 있는데 얘네는 우리 레인지의 비중이 4%밖에 안 되죠. 얘네만 가지고 블러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적당한 수의 블러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으로 약한 세컨 페어들, 얘네들을 에쿼티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의 밸류 올인이 충분히 콜을 받을 수 있도록 얘네들도 같이 블러프로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폴러라이즈한 벳을 하게 되면은 보통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들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핸드들이 여기서 쇼다운 밸류를 살리기 위해 체크를 하냐?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셋들, 그리고 플러시 중에서도 일부 핸드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에이스 9 수딕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블러프 레인지를 블락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함으로써 체크 레인지를 지키면서 블러프 인저스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8 하이 플러시나 9 하이 플러시, 7 하이 플러시 이런 것들도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정글맨이 리버에서 세컨 페어로 블러프 올인을 한 것은 세컨 페어는 이제 자신의 바텀 레인지이기 때문에 블러프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글맨은 알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다. 그리고 라이브를 보면서 어이없어 했던 내가 바보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시는 정글맨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